어느 국민이 유동규 씨가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거는 속아 웃을 일입니다. 지금 이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 계신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원으로 앉아 계시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예,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입니다. 그 장관님, 지금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게 이제 대장동 게이트인데요. 그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의혹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설계되는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와 그리고 수많은 또 엄청난 돈들이 너무도 쉽게 뿌려지는 그것이 정관계 로비. 예, 그렇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큰 축이라고. 이 사업 그 설계에서부터 이 특혜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그 사업의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하고 배당금이 4,040억, 1,154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50% 플러스 1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5억 출자했는데 1,830억 원 배당을 받았고요. 이러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받은 이 수익 배당금의 한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내는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민간에게 천문학적인 특혜가 갔냐, 이게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수사에서 밝혀야 될 것이고, 이 설계 잘못, 이 몸통이 누군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진상규명해야 됩니다. 예, PPT 보겠습니다. 대장동 몸통이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대장동은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밑에 실행을 한 사람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제 기획본부장입니다. 이분이 지금 며칠 전에 구속이 됐어요. 업무상 배임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계약, 민간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계약을 함으로써 결국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제 그런 혐의 사실로 알려져 있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게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도 결국은 손해를 보게 했다, 이런 내용이 영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지금 이런 구조면 당연히 그 윗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죠? 뭐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판단할 사항이 아니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대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그렇게 고발장, 그리고 판사 문건, 뭐 이런 거 다 지금 윤석열 총장, 대검 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 지시였느냐 관여였느냐, 이거 수사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윗선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느 국민이 유동규 씨가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거는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무부 장관으로 앉아 계신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원으로 앉아 계시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박범계 그 장관님을 비롯한 이 법무부 그리고 검찰이 이게 공정한 수사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윤석열 총장 수사하듯이 그렇게 현미경 수사를 하는 속도로 당연히 이재명 지사도 수사를 해야 이것이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사가 된다, 공정한 수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를 이제 SNS에 쓰셨거든요. 단돈 100만 원 들어가는데 예산 집행도 시장이 결제한다. 이 지금 이 대장동 사업뿐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시에 속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여기에서 25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은 당연히 이 사업 진행 상황은 당연히 당시 시장인 이재명 지사가 알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그 이재명 지사의 관여를 알 수 있는 정황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도 됐습니다만 이 사업 특약서와 주주 협약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2015년 6월 15일, 6월 22일 특히 주주 협약은 굉장히 그 불리한 이러한 민간에게 아주 천문학적인 수익을 주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당시의 시장인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가 됐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이 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 7월 27일에 성남의 뜰이 설립이 됐습니다. 성남의 뜰은 이 대장동 사업에 결국은 컨소시엄을 받은 업체이죠. 근데 이 사장이 누구냐, 대표이사가 누구냐, 이재명 당시 시장에 굉장히 가까운 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재환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지사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관여를 안 했으면 왜 성남의 뜰에 이렇게 이재명 시장에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대표이사를 맡고 있을까요? 또 보겠습니다. 성남시가 2015년 8월 19일에 성남의 뜰을 이런 사업 시행자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8일에는 도시개발구역에서 그 신흥동 그 1공단 부지를 제외하는 이러한 개발 계획 변경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성남의 뜰은 2016년 10월 25일 성남시 이행확약서를 제출을 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부재소 특약서 또 이런 것을 제출을 했고 이게 다 성남시에 이거는 제출한 자료예요. 이거 성남시, 이거 성남의 뜰이 성남시에 이러한 자료를 이러한 확약서나 이러한 부재소 특약서 이런 서류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때 2018년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에 선거 공보물에도 이 대장동 사업을 본인의 시장 치적으로 쓰면서 5,503억의 그 이익이 네. 근데 이런 걸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검찰이 합리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건 알고 계시죠, 장관님? 근데 뭐 현재까지는 성남시에 대해서 안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뭐 17명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사의 속도 그리고 수사의 과정을 보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냐. 결국은 이것은 결국은 오히려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은 검찰은 믿을 수 없으니까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자신 있으세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담팀을 만든 지 나흘 만에 유동규 씨를 구속을 했습니다. 매우 신속한 수사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재 의원님 말씀 중에 고발 사주권과 대장동 건의 비교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던 장소, 또 전체적인 범행 기간, 또 피해 법익, 뭐 이런 등등 또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두 사건을 평면적으로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곳도 치우침이 없이 대장동 건 말씀하시는데요. 치우침이 없이 성역 없이 저는 서울중앙지검과 또 경찰이 이 사건의 실체에 저는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검 문제 말씀하셨는데 뭐 특검은 제가 여러 차례 관여하고 뭐 대표 발의도 해보고 제 뭐 의정 활동의 상당 기간이 특검과 관련된 그런 의정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선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여야 간에 특검안을 놓고서 협상을 해야 되고 설사 합의가 돼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다 하더라도 특검을 임명하고 또 수사팀을 짜고 또 수사를 개시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이
하는 이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